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곱셈에서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쪽수는 20쪽, 21쪽입니다. 20쪽 주사위 1번. 수일인의 반은 우유를 마시고 나서 우유값을 모읍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구해야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수일인의 반에서 우유를 마시는 학생은 25명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우유를 마신 날은 13일이라는 것. 여기 달력을 보면 우유 마신 날에 이렇게 우유값 표시가 되어 있죠? 네,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의 수를 구하는 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일단 하루에 25명이 우유를 마시니까 하루에 모이는 우유값의 개수는 25개겠죠. 근데 이번 달에 우유를 13일 마셨기 때문에 하루에 25개씩 13일 동안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곱셈식은 25 곱하기 13입니다. 그럼 어림해 볼게요. 여러분의 어림값을 교과서 이 부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의 어림값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약 300개 정도라고 예상했어요. 왜냐면 25 곱하기 13에서 이 3을 버리고 이 10만 남기면 25 곱하기 10이 250이잖아요. 25 곱하기 13의 값은 이 250보다는 클 거니까 한 3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 어림값과 실제 계산값을 나중에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 25 곱하기 13을 먼저 수모형을 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묶음 안에 신모형이 2개, 그리고 일모형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묶음이 의미하는 수는 얼마인가요? 25입니다. 자, 이렇게 25씩 묶인 수모형이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바탕에 놓여있는 수모형의 개수는 25 곱하기 10입니다. 이 노란색 바탕을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25개씩 한 묶음이 되어 있고요. 이런 묶음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바탕에 놓인 수모형이 의미하는 수는 25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25 곱하기 10과 25 곱하기 3을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5 곱하기 13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25 곱하기 10은 250이죠. 25 곱하기 3은 75입니다. 이 25와 13의 값은 이 250과 75를 더한 값이 되겠죠.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325가 됩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13의 값은 325이고 수일인의 반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의 개수는 325개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림했던 값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계산값은 325개인데 어림값은 300개네요.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사위 3번에서 수모형 없이 식만 써서 25 곱하기 13을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미 계산했던 거예요. 25 곱하기 3 그리고 25 곱하기 10을 더해서 25 곱하기 13이 325다 라는 값을 계산해냈죠. 네, 여기서는 먼저 5 곱하기 3 그리고 2 곱하기 3을 계산할 거예요. 즉 먼저 25 곱하기 13에서 25 곱하기 3만큼만 먼저 계산을 할 겁니다. 5 곱하기 3은 15, 2를 올림했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인데 아까 올림해놨던 이 1이 있어가지고 7이라고 적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5 곱하기 10만큼을 계산할 거예요. 5 곱하기 1 먼저 계산하고 2 곱하기 2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은 5고요. 2 곱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산했던 이 25 곱하기 3, 75의 값과 두 번째로 계산했던 25 곱하기 10의 값인 250을 더해서 325가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다른 숫자들이 막 있어가지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과정을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25 곱하기 13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아,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이 순서 그대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25 곱하기 3에서 5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그리고 이 25 곱하기 10에서 5 곱하기 10을 할 거예요. 이게 3번이에요. 왜 이게 1이 아니라 10이냐면 10의 자리에 쓰여 있어서 1이 그냥 10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20 곱하기 10을 해줄 거예요. 그게 4번인 거예요. 식을 다시 써서 계산해 볼게요. 25 곱하기 13입니다. 아까 말한 순서대로 계산하면 5 곱하기 3은 15예요. 올림해 줍니다. 2 곱하기 3은 6인데 올림한 1이 있어서 7이 됩니다. 75가 첫 번째 층에 나왔는데요. 25 곱하기 3의 값과 같죠? 그리고 이제 3번, 4번 계산할 차례인데요. 이때는 층을 바꿔서 계산을 할 거예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먼저 3번 5 곱하기 1은 5인데요. 이 1이 10을 의미하니까 그냥 5가 아니라 50이겠죠. 그리고 이 2 곱하기 1은 2인데 그냥 2가 아니라 200이에요. 왜 또 100의 자리가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1뿐만 아니라 2도 10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 2는 20을 의미하고 1은 1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곱하기 1은 그냥 2 곱하기 1이 아니라 20 곱하기 10과 같습니다. 200과 같아요. 방금 전에 3번에서 계산했던 50이랑 200을 더하면 250이 되겠죠? 그리고 이 250은 25 곱하기 10과 같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둘을 더하면 25 곱하기 13의 값이 됩니다. 5, 12, 3. 그래서 325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설명 따로 안 하고 빠르게 다시 한번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교과서 이 부분에다가 25 곱하기 13을 세로셈식으로 쓴 다음에 한번 자기 힘으로 계산해 보세요. 5 곱하기 3은 15, 2 곱하기 3은 6. 근데 원리만 1이 있어서 7로 써주고 층을 바꿔가지고 5 곱하기 1은 5. 근데 이 1이 10을 의미하기 때문에 50이 됩니다. 그리고 2 곱하기 1은 2인데 이게 20 곱하기 10과 같아서 200이죠. 방금 전에 구했던 50과 더해서 250이 됩니다. 이 두 계산값을 더하면 5 더하기 0은 5, 7 더하기 5는 12,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325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계산하는 방향과 순서 1번, 2번, 3번, 4번 기억해 놓고요. 그리고 층 나눠서 적는 거 25 곱하기 3 계산할 때 그리고 25 곱하기 10 계산할 때 이렇게 층 나눠서 적는 거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4학년 가서도 이런 곱셈을 계속 연습할 거고요. 또 이런 곱셈은 중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풀어야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주사위 4번, 5번 풀면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자기 힘으로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답을 확인해 주세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주사위 4번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곱하기 16 계산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6은 12, 1 곱하기 6은 6인데 1 올림해 놨으니까 7 써주세요. 2 곱하기 1은 2인데 그냥 2가 아니라 20이죠? 2 곱하기 10이니까 마지막으로 1 곱하기 1. 근데 그냥 1이 아니라 10 곱하기 10, 100과 같아서 방금 계산했던 20과 더해서 120이 됩니다. 더해주면 2, 9, 1. 12 곱하기 16의 값은 192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 있는 72는 12 곱하기 6의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이 120은 12 곱하기 10의 값과 같습니다. 이 12 곱하기 6의 값과 12 곱하기 10의 값을 더하니 12 곱하기 16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23 곱하기 43. 33은 9. 23은 6. 34, 12. 근데 그냥 12가 아니라 120이죠? 24, 8. 그냥 2 곱하기 4가 아니라 20 곱하기 40. 800과 같습니다. 게다가 올림해놨던 이 1도 있어가지고
920이에요. 두 값을 더하면 9, 8, 9. 그래서 23 곱하기 43의 값은 989입니다. 32 곱하기 14. 이번에는 이 32 곱하기 14에서 14를 10이랑 4로 쪼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 곱하기 10이랑 32 곱하기 4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할 거예요. 자, 먼저 32 곱하기 10은 바로 나오죠. 320. 그리고 32 곱하기 4는 30 곱하기 4에다가 2 곱하기 4 한 거 더해주면 되겠죠? 30 곱하기 4는 120, 2 곱하기 4는 8. 값을 다 더하면 448이 됩니다. 오른쪽 46 곱하기 21. 이거는 선생님이 세로셈식으로 써서 계산해 볼게요. 네, 6 곱하기 1은 6, 4 곱하기 1은 4, 6 곱하기 2는 12. 근데 그냥 12가 아니라 120이죠? 100은 저장해 놓고, 그리고 4 곱하기 2는 8. 이 8에다가 2를 더하니까 9가 돼서 920입니다. 두 값을 더하면 6, 9. 그래서 46 곱하기 21의 값은 966입니다. 5번. 양파가 한 상자에 24개씩 들어있습니다. 13상자에 들어있는 양파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여기서 구해야 하는 것은 13상자에 양파가 몇 개 들어있는지이고요. 주어진 조건은 양파가 한 상자에 24개씩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파 개수 구하는 식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24개씩 13상자니까 구하는 식은 24 곱하기 13으로 쓸 수 있겠죠? 선생님이 가로셈이랑 세로셈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셈 식으로 계산할게요. 24 곱하기 13에서 이 13을 10과 3으로 쪼개 볼게요. 24 곱하기 10 더하기 24 곱하기 3을 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24 곱하기 10은 240이죠. 24 곱하기 3은 72입니다. 이 두 값을 더하면 312가 됩니다. 두 번째,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24 곱하기 13 4, 3, 12 2, 3, 6에다가 올림한 1 챙겨서 72로 만들어줍니다. 층을 바꿔가지고 4 곱하기 1은 4. 근데 그냥 4가 아니라 40. 그리고 2 곱하기 1은 2인데 실제로는 20 곱하기 10이라서 200이죠. 200 더하기 40, 240입니다. 두 값을 더하면 2, 11, 3.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 312라는 계산 결과를 얻었고요. 양파는 모두 312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과서 20쪽과 21쪽 공부해 보았습니다. 곱셈 순서가 엄청 복잡해졌죠.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는 딱 정해진 순서랑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조금 더 간단하게 머릿속이 덜 복잡하게 식을 쓰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그런데 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로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 익힘책 16쪽, 17쪽 문제 풀면서 열심히 곱셈 순서 연습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